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분이 공주에 내려와서 주말마다 블루베리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민 자격도 있었고요. 농사 수익도 한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팔았는데요.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비사업용으로 인정받았을까요? 정답은 자, 토지를 양도했을 때 10% 중과가 안 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늘은 사업용 토지로 만드는 방법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분이 공주에 내려와서 주말마다 100일 정도죠. 블루베리 농사를 지었거든요. 300평 이상이니까 농민 자격도 있었고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 수익도 한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3년 이후에 팔았는데요.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비사업용으로 인정받았을까요? 정답은 비사업용으로 중과가 됐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가 사업용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사업소득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지역 조건이 맞아야 되고 제촌기간, 자경기간 4가지가 양도소득세에서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맞아야만이 가능합니다.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돼도 비사업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지역 조건부터 말씀드릴게요. 농지가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안 된다. 하지만 도시지역에도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농지들은 아직 도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무조건 비사업용입니다.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서 토지 이름을 치시고요. 주소를 쳐 넣으시면요. 용도 지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번, 지목, 면적,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네모 박스인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용도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도시지역 나오고요.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나옵니다. 이 토지는 보면 자연 녹지지역이잖아요. 농지지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쓰여 있으면 농지라도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구지역 여기 보면요. 개발제한구역이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면 여기도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이다. 이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 안에 있지만 아직 도시화되지 않은 농지이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도시가 개발이 된 이후에 도시지역이 편입이 되는데요. 도시지역이라도 3년이 지나지 않은 신도시 안에 있는 농지는 주거지역이라도 사업용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 조건은 3,700만 원의 기준입니다. 급여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쳐서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촌자격 하더라도 무조건 비사업용이다. 이 소득에는 농업에 관련 소득과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소득은 빼준다. 그래서 소득이 너무 높은 분들은 농사를 같이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소득을 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원을 제기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촌기간과 작용기간이 필요합니다. 제촌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유하던 기간 중에 양도 직전 3년 중에 2년은 연달아서 제촌 작용을 해야만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되고요. 5년을 따질 때는 3년은 제촌 작용해야만이 사업용 농지로 인정이 되고요. 전체 기간을 봤을 때는 60%가 제촌 작용을 해야만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제촌 작용 기간을 만족하면서 각각이 아니고 이 4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돼야만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된다. 제촌 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촌이라는 것은 농지 주위에도 실제적으로 거주해야 되고요. 연접 시군구나 직선거리로 30km 둘 중에 하나 충족을 하면 되는데요. 주소만 옮겨놓는 게 아니고 사실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사실적 거주는 인근 주민의 진술도 확보를 하고요. 실제로 내가 사용한 전기세, 병원 이용 내역이라든지 재산세 거주서, 주소만 놓은 게 아니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인지도 세무조사가 나오면 판단하니까요. 사실상 거주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용이라는 거는요. 농지법상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일부는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수를 주고 사람을 써도 되는 거죠.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걸 자경이라고 합니다. 도지를 주고 일을 안 하면서 농민 자경만을 갖고 있는 것을 자경이라 하지 않습니다. 제촌 자경. 실질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면 제촌 자경이 만족이 되는 거죠. 제촌 자경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은 3,700 미만이어야 되고요. 농지가 농촌 지역에 있어야 되고 양도하기 직전 2년은 제촌자경 해야만이 사업용 농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8년 얘기하는데요. 제촌자경에서 8년을 하면은 1년에서 5년 사이에 매도할 때에 최대한 2억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3억이 나왔다. 그러면 1억만 낼 수 있는 특혜가 있는 거죠. 사업용 토지와 8년 자경은 틀린 겁니다. 구분하시길 바라겠고요. 8년 자경 요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촌 자경하지 않으면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많이 물어보는데요. 바로 위탁 임대죠. 우리나라에서는 나 외에 다른 분이 농사를 짓는 것을 소작으로 봅니다. 개인 간의 임대차는 농지법에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서 위탁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임차인을 구해줍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거기에 들어가면요, 여기 지역분부 현황이 나옵니다.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 토지를 임차인을 구한다 얘기하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하면 농지은행에 농지 내놓기가 있죠. 농지를 여기다 내놓으면은 임차인을 구해주는 형태입니다. 중개사를 통해서 매도 매수인을 찾듯이 농어촌공사에서 소작 제도를 금지한다는 명목하에 본인들이 중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 임대 8년 이상을 하게 되면 자경하지 않아도 제촌하지 않아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 조건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소득 조건이 만족이 되고 위탁 경영을 하게 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요, 전용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야영장이나 주차장, 상가 등으로 전용을 해서 2년 이상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용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죠. 양도할 때 이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쓴 금액들은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시고요. 10% 중과받는 게 낫나, 사업용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이득인가 계산을 해봐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를 양도할 때 10% 중과받지 않는 사업용 토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담당 세무사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는요, 전문 세무사님을 모셔가지고요, 대담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수익률은 양도세를 낸 다음에 수익률이 진짜 수익률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